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 수업을 만들어갈 정재원 선생님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맞아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지칠 텐데 그래도 함께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세한 인사는 얼굴을 보고 나누고 첫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문학을 문학답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작품을 내 삶과 어떻게 연결 지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다음 두 가지로 두었습니다. 시 감상 방법, 공감적 수용. 시 감상 방법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저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주었으면 한다라는 선생님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상 방법의 핵심이 바로 나와 있네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슬프다 라고 했을 때 슬프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기쁘다 라고 생각했을 때 기쁘구나. 여기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시는 그랬구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 교과서 준비가 되었나요? 자, 페이지 58쪽을 펴보도록 합시다. 왼쪽 위를 보니 단원명이 나와 있는데 문학작품 수용과 소통입니다. 자, 59쪽의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만 골라 살펴보면 이런 키워드들을 뽑아낼 수 있겠네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틀을 바탕으로 시, 소설, 수필을 학습해 나갈 겁니다. 우선 오늘은 시입니다. 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수많은 작품을 배워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시의 특징들이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화자, 압축적, 운율, 이미지, 간결한 표현, 감정입니다. 자, 화자라고 하면 작가의 감정적 대리인으로 작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지식들도 떠오를 것이고, 이미지, 다른 말로 심상입니다.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등의 그런 감각을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운율이라고 하면 리듬감을 의미할 텐데, 똑같은 자리에 반복되는 운과 똑같은 소리의 덩어리가 반복되는 율이 합쳐져서 결국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모두 감정, 즉 정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을 표정, 행동, 말투 등으로 알 수 있는데 시는 언어로 표현되는 언어예술입니다. 그래서 정서를 잘 드러내도록 운율, 그리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시를 학습하기 이전에 노래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누가 샴푸를 뿌려놓은 것도 아닐 텐데 미장센 비달사손의 향기가 납니다. 이 노래의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자세한 노래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색깔이 나타난 부분이 보입니까? 흔들리는 꽃들,
네 샴푸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너를 바라만 보던 기다린다고 말할까.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자,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 정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가사들입니다. 시처럼 모든 노래에는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말하는 이의 처한 상황이 있겠죠.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 꽃내음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꽃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샴푸 향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샴푸향을 떠올릴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비달사순, 어떤 친구들은 꼭꼭 까마라, TS까지 다양하게 떠오릅니다. 이 꽃내음과 샴푸향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온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입니다. 바로 이미지이죠. 그런데 흐름을 보면 꽃내음이 샴푸향을 떠올리게 하고 결국 너,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는 감정이 떠오르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소재들을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 시에 사용되는 장치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상황이 같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 대상이 느끼는 상황과 감정이 비슷하다면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범위이고 그 안에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시에 사용되는 정서와 관련된 모든 소재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듣는 수많은 노래들 속에서도 이런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는 어떨까요? 노래를 이해하듯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를 읽는 순간, 첫째, 제목을 잘 활용하자. 가수도 그러하듯 시인도 아마 작품을 지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제목일 겁니다. 핵심적인 소재라든지 아니면 감정이라든지 고민을 많이 해서 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목을 잘 활용하면 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겠죠? 바로 시어들입니다. 자, 세 번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똑같이 이별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싸 해방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제는 이 상황에 대한 태도, 즉 이 태도에서 주제가 나타납니다. 노래를 감상하듯 시를 감상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할 작품은 눈물입니다. 선생님이 제목을 잘 활용하라고 했죠.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경험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잠깐이나마 생각을 하고 작품을 본다면 조금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눈물이라고 하면 긍정과 관련되나요? 부정 관련되나요? 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주겠습니다. 자, 작품을 이해할 때는 작가를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배경 지식이 많으면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문학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김현승은 이러한 내용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자연 예찬의 낭만주의적 경향,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 기독교적 신앙 세계 표현입니다. 과연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 중에서 어떠한 경향과 관련될지 천천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 김현승.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자, 이렇게 시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시에 나타나는 수많은 구절들, 자, 시어들입니다. 이 시어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파악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단서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동그라미, 세모 등으로 표시하면 좀 더 파악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핵심 시어를 찾아라입니다. 선생님이 바로 정답을 모두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 나갈 겁니다. 핵심 시어를 찾기 위해서는 자, 반복되는 소재, 그리고 감정이 드러나는 소재,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또한 앞에서 그 말들을 꾸며주는 관형어 또는 부사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보면 이 시어가 긍정인지 또는 부정인지, 그리고 정서와 관련되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에서는 화자의 감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어들이 몇 개 등장할 겁니다. 제목과도 관련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우선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라. 지금 이 작품의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는 어떤 시어로 나타나죠? 좋습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마구마구 소리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읊조리는 듯한 느낌이 드나요?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면 경건한 태도처럼 뭔가 감정을 절제하는 느낌이 드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느낀 점들을 파악해서 써보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건 자꾸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라. 화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나요? 절제하고 있나요? 체념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며 읽는다면, 이것이 습관화된다면 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감상하면 대충 이 사람의 감정이 이러하다 감이 올 텐데 사실 자세한 사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고 하다 보면 대화의 달인, 상담의 달인이 되듯이 시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시어를 근거로 정서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어진 보기가 있으면 이 정보와 내가 이해한 바를 연결시켜주는 연습 또한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쭉 합니다. 이런 보기가 있으면 이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품을 읽어보면 되겠죠. 조금만 다른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나 시험 문제를 풀 때 시를 바로 읽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문제에 나타나는 보기가 있는 문제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보기가 나타난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정보들이 이 시는 요러요러한 관점으로 살펴봐 라고 하는 중요한 해설이자 정보입니다.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오답을 선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시시비비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상의 폭을 스스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줄이는 안경을 씌워주는 것이 이 보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를 보고 본문을 읽어나가라. 물론 시험 문제를 풀 때를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서를 파악할 때는 요 정보들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자, 정보들 핵심은 요 정도가 되겠네요. 나의 어린 아들 잃고 나서 애통하던. 자, 작가가 감정의 대리인인 화자를 통해서 담고자 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짐작이 되나요? 어린 아들 잃고서 그 감정이로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시에서 말하는 당신이 대충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 앞에라는 말이 보이네요. 자,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과 시어가 지닌 의미도 여러분들 스스로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로스쿨에 몇 가지 질문을 두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보며 이 시를 감상해 보는 것이 이번 시간 활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현승 눈물의 정서를 좀 더 자세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